네, 2차 시입니다. 2차 시는 1차 시에 이어서 진행이 되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그 LMS 다시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강동대학교 원격 지원센터 유튜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1차 시 강의가 올라가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끝부분만 살짝 보시고, 아니 빠르게 2배속으로 보시고 이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차 시까지 완료가 되고요. 3차 시부터는 조금 부분적인 것들 AI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같은 경우도, 자, 지금 보면 제가 새 페이지 눌러가지고요. 글자를 카피를 해서 붙일게요. 카피해서 붙였으면, 여기 글자체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어서 김종익이라고 치면은 요 글자의 효과 부분이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글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글자의 폰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폰트에 관련된 얘기고, 이 폰트는 아무래도 좀 눈에 잘 띄는 걸로 가야겠죠. 글자가 이렇게 하니까 좀 줄여야겠네요. 이렇게. 자, 지금 요 글자의 그 폭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썼을 때 매번 이게 글자를 라인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외곽 테두리를 맞춰서 선택이 무리 없이 되게끔 맨날 조정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캔바를 쓰면서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되게 쉽게 쭉쭉쭉쭉 가고 선택도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 글자에 관련된 부분인데, 효과를 누르게 되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효과의 스타일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림자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색상을 부분을 제가 좀 조정을 하면은 색상도 이렇게 기본 색상 표들이 있거든요. 기본 색상표와 색상표를 제가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조정을 하면 색깔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색깔에 추가해서 색깔을 자기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임의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제가 돌리는 동안에 그림자 색깔이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뭐 이런 거리나 이런 것 관계는 잘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곡선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나 이런 데서는 패스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템플릿에 만들어져 있는 글자체의 곡선이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가져다가 재조립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워낙 그 다양한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그 템플릿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자체 같은 경우도 클릭을 하게 되면 뭐 그라데이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그라데이션 컬러들, 이런 것들을 적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또 만드셔서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글자들 같은 경우도 효과가 되게 많다. 굉장히 많은 도구들과 효과들이 있어요. 효과들이 있는데 그 효과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맞춰 나갈 거냐, 그 다음에 컬러 관계를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과적으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꾸준히 연구를 하셨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춰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 다음에 그런 것 자체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캔바하고는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캔바하고는. 왜 그러냐면 캔바에서는 주어지는 템플릿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템플릿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가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도 이제 캔바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 그 다음에 색에 대한 요소, 그 부분을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근데 빠르게 뭔가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는 그런 포맷이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재조립을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은 발표 자료나 그다음에 포토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하나하나의 그 작품 이미지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걸 어떻게 조합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잘 자기의 본질, 그러니까 자기의 작품을 도드라지게 만들 거냐는 결국은 어떻게 나열을 하고 배치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신경을 좀 많이 쓰겠죠.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열고요.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 요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소에서 제가 아까 하나를 입력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제출을 하는데 제출을 하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카운트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코드가 있어요. 코드를 누르게 되면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코드 생성을 하나 할게요. 코드 생성을 하면 지금 이제 캔바에서 코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고 형성이 완료가 되면 화면이 나올 건데요.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요. 여기서 지금 준비됐고요. 자, 이걸 한번 누르겠습니다. 누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지금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이 색깔이 있어요. 색깔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제가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흰색으로 바뀌어 이렇게 좀 변하겠죠. 자,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자, 크기를 늘렸고요. 자,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서 지금 총 인원수가 만약에 제가 입력을 하면 총 인원수를 만약에 50명을 했다라고 하면 당첨자 수가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4명을 당첨시키겠다 라고 하면 추첨하겠습니다. 추첨을 하면 5번, 22번, 37번, 46번이 당첨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당첨자 수를 다시 한 명이라고 했을 때 추첨하기를 누르게 되면 4번이 당첨이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듯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놀이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활용도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캔바 AI가 형성을 해주는 거죠. 네, 프레젠테이션 쪽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템플릿을 제가 이제 가져와서 편집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쭉 이런 식으로 이제 16대 9 비율로 쭉 가는데 제가 특정 페이지에 가서 얘를 지금 그 점 3개가 있거든요. 거기를 누르면 페이지 크기 조정이 있어요. 클릭을 하면 여기서 보면 페이지가 뭐 종류별로 좀 있긴 한데요. 전단지 세로형 같은 경우도 있고 모두 보기를 하면 이 좀 조그만 문서이겠죠. 이걸 한번 제가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 이 페이지가 지금 세로로 바뀌었죠. 중간에.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부분에 있는 페이지 부분을 클릭을 해서 거기서 지금 이게 7번 페이지거든요. 총 11개의 페이지고요. 이거를 갖고 페이지 크기 조정을 해서 제가 이걸 하나를 또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에서 8번 것이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종이 사이즈가 변경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우리가 PT를 발표를 할 때 효과적인 부분을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특정한 부분이 갑자기 전체가 이제
어둡게 되겠죠. 특정한 레이아웃이 형성이 딱 됐을 때 시각적으로 강력한 전달력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페이지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미지들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조합이잖아요. 조합, 이 안에서의 조합들. 그죠? 조합은 요소로 들어가면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소 안에서의 그래픽 부분도 이렇게 쭉 나와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픽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서 우리가 인포그래픽, 인포만 쳐도 여기 인포그래픽이라고 떠요. 그러면 요걸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인포그래픽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지죠. 그래픽 관련돼서 쭉 보면 이런 식으로 쭉 형성이 돼요. 형성이 되는데 이걸 갖고 와서 조합을 하기도 하겠죠. 그죠? 예, 조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니면 디자인에서 인포그래픽을 제가 좀 카피를 해가지고 디자인에서 디자인 템플릿에서 여기서 인포그래픽을 복사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템플릿에서 들어가 있는 인포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그 인포그래픽이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 캔바를 사용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조각모음 같은 느낌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컨트롤 Z를 누를게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페이지를 여기서 하나를 생성을 해서 이 페이지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옮기고 이 페이지 부분에서 이런 거를 하나를 얹게 되면 여기서도 다 조립이잖아요. 조립하고 분해하고 보시면 그죠? 예. 조립하고 다 이렇게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제거를 하고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제가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늘리거나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다 뭐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섞어서 자주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걸 되게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인포그래픽에 관련된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제안서라든가 이런 거 쓸 때도 화면에서 보이듯이 특정한 물건을 제시하다가 또 그거에 대한 분석 부분도 맞춰서 들어가치면 훨씬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 여기는 다 영문입니다만은 이거를 우리가 한글로 다 바꿔서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아래서 보듯이 여러 템플릿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하게. 근데 또 이걸 보면 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를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될지. 네, 선택을 했습니다. 자, 템플에 맞춰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를 보시면 여기 드래그 바를 이렇게 올리시면 위에 여러 가지 그 위에 들어가 있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영상 부분을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가지고 들어와서 놓게 되고요. 놓게 돼서 어디에 맞출지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지금 뭐 소리가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동영상을 편집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어도비 것도 쓰기도 하고 캡컷도 쓰기도 하는데, 아마 캔바에서는 아직은 좀 더 아마 시간적인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보시면 편집 부분도 있고요. 편집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속도, 반복, 재생 뭐 여러가지 부분이 좀 있죠. 여기 색깔 조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온도 조절 보시면 온도도
이렇게 조정을 하면 좀 변화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색조도 이쪽으로 가면서 훨씬 더 세지겠죠. 색조 붉은색으로 가고 그렇게 조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거 갖고 우리가 작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결국은 간단한 영상 정도는 괜찮은데 그러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디자인에서 제가 지금 여기 올려놨던 것들이 쭉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이쪽으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얹어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지금 변화가 하나가 더 들어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쪽에 이렇게 더 들어와서 변화가 생겼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가 누를 때마다 이제 추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추가가 되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얹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트렌드 보면 지금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위에 동영상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동영상 클릭하면 또 이제 다른 포맷으로 나오죠. 동영상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요소 또한 이렇게 막 나옵니다. 제가 동영상 부분에 인트로로 치니까 이런 식의 화면들이 많이 나와요. 유튜브 인트로가 또 있네요. 유튜브 인트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플레이를 하게 되면 안에 화면이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 뭐 텍스트를 쓸 수도 있고 막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괜찮은 인트로들은 아무래도 유료 가입자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 또 들어왔죠. 화면에서 우리가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인트로, 그죠? 시작 지점에서 인트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소들을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캔바에서 가지고 와서 또 조정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캡컷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인트로 부분은 월등히 캔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또 계속 증가가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편집 부분은 상당히 좀 어색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좀 어색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을 때 편집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곧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바일 동영상이 밑에 있는데요. 그 템플릿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바일 동영상은 말 그대로 이제 핸드폰에서 하게 되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갖고 맞춰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동영상 편집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예. 물론 이제 포맷은 좀 비슷하긴 한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들이 좀 위에 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진 이미지죠, 이건. 여기서 살짝 움직이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갖고 우리가 변형을 해서 영상을 넣고 조정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 이렇게 다 표시가 되잖아요. 짜맞추기가 또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다 들어서 보시면 다 좋습니다. 로고도 한번 볼게요. 로고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네요. 이 템플릿을 마치 편집하게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글자를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좀 어색하지만 제가 제 이름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자를 좀 크기를 조정을 해야겠죠. 그죠? 조정을 해서 이렇게 놓고, 그쵸?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기능 같아요. 자, 이번엔 이메일
클릭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을 편집을 하겠습니다. 편집을 할 때는 이미지를 편집을 할 때는 여기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캔바에서 재편집을 할 수 있게 넘어가요. 넘어간 상태에서 제가 이미지를 바꾸겠습니다. 이미지를 제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요. 그럼 그때서야 넘어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링크 부분을 누르면 링크를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요 페이스북 주소로 가겠죠? 인스타 주소. 그렇죠? 그러면 요 이미지들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얘를 갖다가 복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를 더 만든다고 치면 여기 붙여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런. 물론 저기서도 우리가 요소에서도 이런 마크들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부분 한번 보면 이력서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한글이나 이런 데서 쓰는 이력서 양식하고는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포트폴리오용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색다르죠. 뭐 식상한 것도 있고요. 좀 많이 다른데 이런 포맷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유스럽지만 좀 더 많은 것들을 표시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디자인 쪽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좀 약간 프리한 이력서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알 수 있어요. 웹사이트도 있고요. 시트도 있어요. 시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 지금 쭉 나오죠. 미디어 플랜 뭐 이렇게 좀 나오지고요. 프레스 타임라인도 있고요. 네. 이렇게 맞춰서 이 템플릿을 시작을 하면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이 막 나오겠죠.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 쭉 나와져 있죠. 검토 뭐 옵션들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활용을 얼마큼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것들은 다 도구예요. 도구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테이션을 클릭을 해서요. 비화면으로 갈게요. 요소에서 QR 코드 생성기에서 QR 코드 생성기라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을 지금 제가 그냥 임의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성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뜨게 되죠. 뜨게 되고 여기서 지금 떠 있는 건데 맞춤 제작해가지고 색깔을 제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색깔 조정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생성기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앱이 있어요. 앱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앱이 뭐 AI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 어려운데 이것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유료 가입자들은 다 사용 가능하고요. 퀄리티가 좋은 것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고 이건 뭐 생동감 있는 QR 코드 디자인이라고 그러네요. 한번 열기를 할게요. 열기를 하면 지금 요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 모양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똑같이 디자인만 바뀌어지는 거지 어차피 똑같습니다. 디자인에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런 모양이 똑같은 주소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요거를 클릭하면 요거는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디자인에 추가하면은 얘가 이제 추출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QR이라고 했을 때 그런 모양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QR이라고 했을 때 그런 모양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QR이라고 했을 때 그런 모양하고는 좀 많이 좀
그죠? 좀 이쁘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QR을 갖고 했긴 했지만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앱이 되게 많습니다. 앱이 되게 많아서 한 번씩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써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많이 쓰죠. 자,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지도가 들어오면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얘는 반응형이라서 화면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확대를 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좋은 또 필요한 앱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앱들은 각자들에 맞춰지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한 번씩은 다 그냥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올려놓긴 했어요. 올려놓긴 했는데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롯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얘도 지금 이렇게 지금 화면이 나옵니다. 이걸 디자인에 추가해 볼게요. 롯데 애니메이션이라고 이것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죠? 네. 자, 지금 변동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여기다 좀 이렇게 추가해 놓으셔서 작업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공동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보다시피 하나의 그냥 포맷을 만드는 거죠. 뭐 학생들한테 아니면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진행하는 것들을 각자 이제 올리고 딴 사람이 한 것도 보고 하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을 하나 지금 양식을 좀 만들고 있고요. 이 양식을 만들면은 전체가 이제 인원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틀만 만들어서 복사해 가지고 배포를 할 거예요. 배포를 하면 딴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틀이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복사를 했고 지금은 디자인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하고 그 공유하는데 각자 사람들이 편집이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수정할 거 있으면 좀 추가적으로 수정하고 하는 작업을 지금 빠르게 지금 보여드리고 그 부분을 별도로 녹음으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알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테스트를 좀 많이 해 보셔야지만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거의 다 됐고요. 공유는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부분적으로 편집을 해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보여지는 거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접속을 하면서 가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상단에 보면은 그 다른 친구들의 리모컨이 다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창들에서 글자들이 보이는 거는 각자 다른 학생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글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글을 쓸 때 크기라든 폰트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변동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모니터링 한 거를 좀 빠르게 이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됐나요? 20분 정도 된 거를 빠르게 캡처를 해서 플레이를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오늘 낮에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이제 추천하고 싶은 작품들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요.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20분 동안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못 느끼는데 지금 보니까 스크롤을 좀 빠르게 돌려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일단은 뭔가가 계속 채워지고 있고 이미지들이 얹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내용이 바뀌어지면 굉장히 또 이제 우리가 협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결국은 협업도 좋고요. 아이디어 의견 같은 것들을 서로 개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유료 회원 아닌 분들도 링크를 받아서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을 정해 놓고 종료를 꼭 하셔야지만 된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품이 완성이 되면 다 이제 완성이 돼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빼야겠죠. 뺄 때는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요, 공유 버튼에서 편집이라든가 링크를 해가지고 서로 공유한다 이런 게 또 있지만, 밑에 보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에서 여기를 누르게 되면, 파일 형식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파일이 저장이 되죠. 뭐 PDF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쇄, 그 다음에 PPT, 그 다음에 영상, 동영상이 들어갔으면 MP4 동영상으로도 빼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미지만 주로 들어갔다 그러면 PNG를 빼게 되는 거죠. PNG를 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크기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크기가 지금 밑에 사이즈 보이실 거예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페이지 선택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 모든 페이지가 있고 특정한 페이지만 추출할 수가 있죠. 자, 무선택을 풀고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페이지만, 지금 여기 선정이 이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만 밖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투명 배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썸네일 같은 거 작업할 때 투명 배경을 누르고 빼면은 배경을 지워진 모습, 아니면 우리가 텍스트를 했다 그러면 텍스트에 대한 것만 빠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작업을 하고요. 지금 빼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조그만 작업을 하고도 크게 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PT도 이것이 다운로드가 돼서 PPT로 우리가 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이걸 누르게 되면은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발표자 보기를 해서 아니면 녹화 뜰 거냐, 자동 재생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나 애니메이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뺀 건데요. 홈페이지 부분에서의 분석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홈에서 웹사이트를 우리가 만들거나 게시할 때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 뭐 섹션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만들어지면 여기서 웹사이트 게시라고 있어요. 웹사이트 게시를 하게 되면은 그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것이 되고요. 주소 같은 경우도 여기를 치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같은 경우도 검색 노출이 되냐 안 되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못 다루는데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쪽에 보면은 뭐 템플릿, 브랜드, 그 다음에 캔바 AI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요게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앱이 있어요. 다양한 아까 보여줬던 앱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디자인 스쿨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캔바에서 들어가셔서 디자인을 가셔서 튜토리얼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트별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설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여기 보면 로그인, 접근성, 뭐 이런 세부적인 본인의 자세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최대한 압축해서 확인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주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보다도 일단은 자꾸 한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한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금방 따라갈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캔바 같은 경우는 AI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급격하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이거는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꼭 발표나 이런 것 아닌 뭐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꼭 접목을 하셔서 좋은 관계 형성과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2차시까지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빠르게 모든 기능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하는 시간이 1차시하고 2차시에 이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본 자료 같은 경우는 원격 지원센터 유튜브에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숏 매뉴얼이라고 그럴까요? 요약본 같은 매뉴얼을 제가 각 차시마다 좀 분류를 해서 이렇게 용량이 좀 크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썰어가지고 제가 PDF로 만들어서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영상에서는 이렇게 실행하는 걸 보는 개념이지만 PDF를 받으시면은 캔바의 각자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영상을 다 보고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에서 필요하신 부분들만 빨리 스킵하셔가지고 그 부분만 작업하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2주 강의 수강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